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는 경기 전부터 치열한 예측과 분석으로 가득했습니다. 명장 우나이 에메리의 아스톤 빌라가 토트넘을 상대로 얼마나 탄탄한 수비를 펼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죠. 하지만 토트넘은 뜻밖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맨시티와의 혈투에서 주요 선수들이 큰 체력 부담을 안았고 주전 수비수 미키 반더벤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이 불가피했습니다. 로메로 역시 피로 누적으로 컨디션이 저하된 상태라 수비진에 치명적인 구멍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토트넘이지만 전문가들은 그들의 희망을 에이스 손흥민에게 걸었습니다.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손흥민이기에 그의 활약이 절실했죠. 다만 기존 전술에만 의존해서는 불안 요소가 많았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이를 감지했습니다. 결국 그동안 선발로 기용되었던 미키 반더벤 대신 드라고신을 투입하며 변화의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또 가장 주목할 변화는 제임스 매디슨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매디슨의 벤치행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그가 팀 내에서 확고한 벤치 멤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읽혔죠. 손흥민의 존재감은 단연 경기장을 지배했습니다. 왼쪽 윙어로 나선 그는 솔랑케와 존슨과 함께 공격의 선봉에 서며 아스톤 빌라의 견고한 방어벽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빌라는 수비를 두 줄로 내려 단단한 벽을 쌓고 경기 템포를 조절했으며 특히 측면에서 맥캐시가 손흥민에게 끈질긴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특유의 가벼운 발놀림과 빠른 오프더볼 움직임으로 맥캐시의 압박을 허물며 공간을 창출했습니다. 마치 건강한 몸 상태를 증명이라도 하듯 부상 복귀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손흥민의 기민한 움직임은 솔랑케의 시야에 포착됐습니다. 솔랑케는 맥캐시의 뒷공간을 파고드는 손흥민에게 롱패스를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패스가 손흥민의 발뒤 쪽으로 연결되며 완벽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밝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세워 솔랑케에게 격려를 보냈고 경기에 대한 여유와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이날 손흥민의 컨디션은 흠잡을 데 없었으며 리그 4위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강팀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도 그는 한결같이 여유로웠습니다. 다른 토트넘 선수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다소 굳은 몸놀림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주장의 품격을 드러내며 팀의 심리적 안정감을 이끌었습니다. 전반 20분 수비 지역에서 얻은 세컨볼을 손흥민은 과감하게 잡아들이며 아스톤 빌라의 수비진을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두 명의 수비수가 협력해 손흥민을 저지하려 했지만 손흥민은 마치 춤을 추듯이 양말 드리블로 그들의 태클을 비웃듯 제쳐버렸습니다. 결국 오나라는 손흥민을 저지하지 못해 반칙으로 멈춰 세울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중요한 프리킥 찬스를 얻어냈습니다. 손흥민의 공격이 집중되자 반대편에 존슨이 있는 오른쪽 공간은 점차 열리기 시작했지만 아쉬운 결정력과 부족한 마무리로 득점 찬스를 번번이 놓치고 말았습니다. 상대의 실리적인 역습 축구가 이어지던 중 결국 빌라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토트넘은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페드로 포로가 헤더로 걷어낸 공이 아스톤 빌라의 공격수 모건 로저스의 발 앞에 떨어졌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빌라는 선제골을 만들어내며 분위기를 가져갔습니다. 중계진들 역시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이 시즌 내내 세트피스 수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상대에게 치명적인 기회를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빌라는 단단한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이라는 명확한 전술로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 반면 토트넘은 점유율에서 앞서면서도 상대의 방어망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한 채 허점을 보였던 것입니다. 토트넘이 경기 내내 높은 점유율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슈팅 횟수는 빌라에게 뒤처질 정도로 실속 없는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흐름을 바꾼 것은 다름 아닌 손흥민의 활약이었습니다. 답답하게 돌아가던 전반을 지나 후반이 시작되자마자 손흥민은 다시금 팀의 구원자로 나섰습니다. 박스 안에 밀집된 빌라의 수비진을 상대로 손흥민은 거침없는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며 끊임없이 상대의 균형을 흔들었고 그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측면에서 볼을 받은 손흥민은 맥캐시와 1대1로 맞닥뜨렸고 이를 본 에메리 감독이 위험을 감지하고 소리를 높였지만 손흥민은 가볍게 맥캐시와 협력 수비를 위해 다가온 존 맥인마저 제쳤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있던 존슨을 정확히 찾아가는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마치 발만 갖다 대면 골문을 가를 수밖에 없는 정밀한 택배 크로스였죠. 존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손흥민은 시즌 세 번째 도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내내 토트넘의 공격 전술을 무색하게 비판하던 중계진들조차 이 순간만큼은 손흥민이 곧 전술이라고 극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후 축구 전문가 게리 네빌은 손흥민의 플레이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무서운 점이 단지 폭발적인 스피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스피드 속에서도 교묘하게 발 기술을 섞어가며 상대를 압도하는 능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빌은 특히 손흥민이
양발로 이 모든 기술을 완벽히 소화해내며 수비수를 너무나 쉽게 제쳐버린다. 고 극찬했습니다. 리그에서 수비력을 인정받는 맥캐시조차 손흥민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손흥민의 클래스가 리그 내에서 단연 돋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득점 상황을 만들어낸 손흥민은 경기 중반인 55분이라는 이른 시간에 교체되었는데 이는 주중 유로파리그 일정과 그의 부상 복귀를 감안한 체력 안배 조치였습니다. 경기 결과는 토트넘의 4-1 승리로 끝났고 축구 매체들은 손흥민의 활약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의 돌파는 상대 수비진을 무력화시키며 득점 기회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경기 내내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며 아스톤 빌라의 수비진을 무력화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움직임과 폭발적인 스피드는 상대의 견고한 수비벽을 흔들어 놓았고 빌라의 두 줄 수비도 손흥민 앞에서는 힘을 잃었습니다. 특히 BBC를 포함한 주요 축구 매체들은 손흥민이 없었다면 경기 흐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기술적 역할을 넘어서 팀의 리더로서 침착함과 리더십을 발휘해 동료들에게 사기를 북돋웠으며 결정적 순간마다 팀을 이끄는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기 종료 후 팬들은 SNS에서 손흥민의 활약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교체 타이밍을 두고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이 전반전 내내 유효 슈팅 없이 고전하던 흐름을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5분이라는 이른 시간에 교체된 결정이 의문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만약 손흥민이 아닌 메디슨이나 솔랑케 같은 영국 선수들이 같은 활약을 하고도 교체됐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독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팬들이 가장 공감한 반응 중 하나는 손흥민의 교체 타이밍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만약 손흥민이 10분만 더 뛸 수 있었다면 최소 2골은 더 넣었을 분위기였다. 며 그의 이른 교체가 경기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이 뛰는 동안 공격이 활기를 띠고 상대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그가 조금 더 머물렀다면 경기를 더욱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긍정적인 면도 많았습니다. 손흥민은 부상 후 복귀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수비적으로 단단한 팀으로 평가받는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축구 전문가 앨런 시어러 역시 손흥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손흥민이 있으면 토트넘은 언제든지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상대의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득점 기회를 창출한 점을 특히 인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축구의 자랑,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토트넘의 중심으로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한 명의 공격수가 아닌 팀의 사기를 높이고 경기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선수입니다. 부상 복귀 후 첫 경기에서부터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수비로 정평이 난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그의 존재감은 더욱 빛났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개인 성적을 넘어서 손흥민이 그라운드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전략적 가치를 확고히 증명한 무대였습니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경기 흐름을 바꾸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는 그의 영향력이 단순한 기록 이상의 거심을 보여줍니다. 축구 전문가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의 가치를 재평가하며 손흥민이 있으면 토트넘은 언제든 경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상대의 수비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토트넘 공격의 원동력이 되었고 토트넘의 득점 찬스 대부분이 그의 발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의 드리블과 폭발적인 스피드는 빌라 수비진을 지속적으로 압박했고 빌라가 두 줄 수비로도 그를 막기 어려울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뿐 아니라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키며 팀 전체의 전술을 더욱 다채롭게 만드는 선수임을 의미합니다. 한 선수의 기량이 팀 전술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에 없어서는 안 될 전술적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손흥민은 팬들과 전문가들이 인정하듯 동료 선수들에게도 큰 힘을 불어넣는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는 득점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료들을 격려하며 팀의 사기를 높였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팀을 진두지휘하며 주장의 품격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그가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를 넘어 팀을 이끄는 중심축임을 보여주며 토트넘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 손흥민은 이제 세계 축구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한국 축구 역사에 큰 획을 그으며 수많은 팬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손흥민의 놀라운 업적은 단순한 성과가 아닌 축구에 대한 진정성과 뜨거운 열정의 산물입니다.
그는 한국 축구를 세계에 알리며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의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에게 끊임없이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성장은 한국 축구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도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더 큰 영감을 주는 존재로 빛나기를 기대합니다.